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B는 C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원래 아무 제한 없이 A, B, C, D, E, F라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6팩토리얼인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제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B는 항상 C보다 먼저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몇 개의 문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라는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몇 개, A, B, C 이렇게 3개는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A가 제일 먼저 와야 되고 C보다 B가 먼저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어서 D를 제외하고는 순서가 결정이 된 경우와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제한 조건이 있다면 A, B, C는 항상 이 순서로 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D의 위치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3개의 문자는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다 하면 총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D가 맨 앞에 오는 경우, D가 맨 앞에 오면서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가 3팩토리얼로 6개가 되죠. 그렇죠? 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한 조건을 없애면 6배로 개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조건 없이 나열하는 경우에서 제한 조건이 생기게 되면 6개의 경우가 한 가지의 경우로 합쳐집니다. 그렇죠? 얘네들에서 순서를 A, B, C로 바꾸면 얘네들에서 순서를 전부 다 A, B, C로 바꾸면 이 한 가지 경우와 같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안 해보더라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도 제한 조건을 없애면 6배 6개로 늘어나고 얘도 6개로, 얘도 6개로 늘어납니다. 거꾸로 이 6개의 경우는 제한 조건을 만드는 즉시 한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서로 6배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2개의 문자가 고정되어 있었다면 2팩배만큼 늘어나겠죠. 이 2팩이라는 것은 순서가 고정되어 있었던 애들을 이렇게 제한 조건 없이 순서 모두 나열해주는 방법의 수이니까 요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D개의 문자는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래 그냥 n개를 아무 조건 없이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서 고정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요 과정을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2개의 문자는 지금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2팩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5팩토리얼 되게 계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120이라고 기억을 해 놓으면 이렇게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120 해서 이렇게 360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요 지점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로로 이동하는 방법,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4개, 위로 이동하는 거 2개가 있으니까 요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최단 거리의 개수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평면에 존재하는 2차원의 경우 우리가 얘네를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차원 이렇게 쌓아져 있는 직육면체에 대해서 이 꼭지점에서 B 꼭지점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 최단거리의 가지수를 한번 세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단순하게 그냥 주사위 모양의 이런 3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꼭지점에서 저 꼭지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하는 방법. 만약에 순서를 이렇게 이동한다면 이렇게 재단거리로 이동할 것이고, 이렇게 이동한다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에서도 밑변에서 따졌을 때 이렇게 가는 거 2번, 이렇게 가는 거 1번, 그 다음에 3차원에서 위로 가는 거 3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열할 것은 1, 2, 3, 4, 다 6개가 되고, 이 6개를 어떤 순서로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최단거리의 경로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 2개, 3개 이렇게 있게 되고 총 6개니까 최단 경로의 개수는 6팩에 3팩과 2팩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6, 5, 4. 3팩은 바로 약분될 거니까 생략하고요. 2로 나눠서 6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이 둘러앉는데 한 명씩 짝지어서 조를 이룬다. 총 3개의 조가 나오겠죠. 근데 조원이 이렇게 있다면 그 사이에는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리가 9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9개의 자리가 나오겠죠. 같은 조원들끼리는 이웃하게 않는 경우의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있는데 한 명씩 남1, 여1 짝지어서 한 조를 만듭니다. 총 3개의 조가 나오겠죠. 한 조, 2조, 3조가 이렇게 원탁에 둘러앉으면서 조원들 사이에는 빈자리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탁에 이렇게 앉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결정해 주면 되냐면 모둠을 결정해 주면 됩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으로 이루어진 조 3개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 3개라는 말은 결국 세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덩어리를 원탁에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 조를 원탁에 둘러앉힌다.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둘러앉히기만 하면 요 사이에 빈자리는 그냥 하나씩 똑같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짝짓는 방법의 수를 한번 봅시다. 남학생, 첫 번째 남학생은 선택할 수 있는 여학생이 3명이 있어요. 두 번째 남학생은 1번이 선택한 여학생, 1번과 짝지어진 여학생을 제외하고 2명의 여학생 중에 1명과 짝을 할 수 있어요. 3번 남학생은 1번, 2번 학생이 짝지어진 여학생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여학생과 같은 모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번 학생이 짝지어질 수 있는 여학생의 수, 2번 남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같이 조를 할 수 있는 여학생의 수, 그 다음에 얘가 같이 모둠을 할 수 있는 여학생의 수라고 해서 모둠을 3개 구성하는 방법의 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모둠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6, 2, 12, 12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빠뜨린 게 있죠.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서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는 이 덩어리 내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의 세제곱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둠 내 자리 바꿈 2의 세제곱, 그래서 96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스 부호라는 게 있죠. 짧은 신호와 긴 신호, 이거를 조합해서 이 2개의 선택지를 조합해서 문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기호, 짧은 기호와 긴 기호를 합해서 3개 이상, 6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기호를 3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4개, 5개, 6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호를 3개 이용할 건데 각 신호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올 수 있는 선택지 2개, 그 다음에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3자리 수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5개를 이용해서 6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얘네들을 전부 더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중복순열 기호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h가 아니고 파이 중복순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 6개의 계단이 있어요. 내가 계단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를 오를 텐데 한 번에는 1계단을 오르거나 2계단을 오르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한 번에 이렇게 3개의 계단을 뛰어 오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경우의 수는 어떤 애들을 말하냐면 얘가 6개의 계단을 1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2계단씩 점프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섞어서 1계단, 2계단, 1계단, 2계단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1계단을 2번, 2계단을 2번 올라간다고 했을 때 1계단, 1계단, 2계단, 2계단 갈 수도 있고 1계단, 2계단, 1계단, 2계단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금 설명한 2가지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옆으로 위로 옆으로 가는 거는 옆으로 3번 위로 1번 가는 경우인데 맞죠? 똑같이 옆으로 3번 위로 1번이라도 옆 위로 가나 아니면 옆으로 가나 다른 경우로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단을 1개, 2개 오르는 경우와 2개, 1개 오르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6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1개짜리 계단 표현이 조금 섞일 수는 있어요. 한 번에 1계단 한 번에 1개 계단을 오르는 횟수와 한 번에 2개 계단을 오르는 횟수를 각각 x와 y라고 두었을 때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숫자 순서쌍을 먼저 구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6,0도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한 계단을 6번 오르면서 2개 계단은 오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4,1도 가능할 거고 2,2, 0,3 요렇게 가능할 겁니다. 그쵸? 요거 순서상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구한 이 순서쌍들에 대해서 중복순열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경우에 1개짜리 계단을 4번 오르고 2개짜리 계단을 1번 오를 텐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1개,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 2개는 다른 경우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개짜리 계단과 2개짜리 계단의 개수를 내가 찾았으면 얘네들의 순서를 나열해 주는 것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는 한 개짜리 계단을 6번 오르고 두 개짜리 계단은 오르지 않는 경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뭐 한 가지가 되겠죠. 아니면 바로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단을 5번 오를 텐데 4번은 똑같은 선택지다. 한 칸씩 오르는 선택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얘는 4개의 계단을 오를 텐데 한 칸짜리 2번, 두 칸짜리 2번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도 한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요 4가지를 전부 다 더해 주어서 13가지가 나오겠습니다.